측이 증거 채택을 이제 요청한 고영태 녹취록 뭐 2,000개가 있다 이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 양반이 그 앱을 썼나 봐요. 자동 앱. 무조건 녹음되는. 그래서 2,000개지. 2,400개. 국정농단은 사실 한 20여 개밖에 안 된다 그래요. 29개.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번호했는데 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또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여기에서 나온 사람 또 그 증인 채택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초딩이냐고. 아유 진짜. 근데 국회가 이번에 잘했더라고 오늘. 네. 왜냐면 선제적으로 네. 그 녹음 파일 중에서 몇 개를 신청을 미리 해버렸어. 예. 일단 김수현, 이게 고영태 파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김수현 파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김수현 녹음 파일 전체에 대해서 대통령증은 검증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헌법재판소는, 바로 뭐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신청서를 내라. 제출하면 그걸 보고 잘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취지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검증 네, 몇 개를 골라서 신청해도 보겠지, 뭐. 전체를 다 채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조를 볼 때는. 현재가 좀 단호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김수현 씨 등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제 증언 들어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게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정말 직접적인 연결이 뭐가 있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설령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만든, 또는 최순실 씨가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조달한 그런 자금을, 그런 금전을 몰래 뺏어가기 위해서, 또는 강탈하기 위해서, 측근들과 모의를 했다, 노력을 했다, 시도를 했다라고 전제하더라도, 그게 도대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본질과는 있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가리려는 거지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걸 가지고 억지를 쓰는 건데. 그 이유를 내가 알았어 이번에. 저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MBN 우리 제가 촬영했잖아요. 네. 이제 새누리 쪽 나왔잖아요. 근데 새누리 차명진 의원. 차명진 의원님이요? 근데 네. 본인이 이게 특급 비밀이라고 하면서 고영태 파일을 갖고 나왔더라고. 녹음 파일을. 쭉 하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고영태가 최순실을 꼬셔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려고 그랬고 돈을 빼내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영태 스캔들이다. 고영태 게이트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 네. 그래서 최순실이 바로 대통령을 꼬셔갖고. 거기에 대한 명징한 반박. 네. 이것은 MBN 판도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삐끼도 하시네. 그럼 제가 좀 반박을 하면 네. 그 차명일의 이야기를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인사 개입을 고영태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문을 고영태가 바꿔줬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얘네들이 하는 하여튼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잖아. 말보다는 훨씬 더 명징하고 대중적 언어로 알겠습니다. 한번 해봐봐요. 판도라를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자, 특검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 특검이 국회에다가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는데 아마 이거 국회 SOS를 좀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8일 날 이제 특검 1차 수사 기간이 끝나니까 25일쯤에는 신청해야 되고 그러면 황교안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특검도 아마 황교안이 사인을 안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회에 얘기한 것 같아요. 뭐 강력하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겠다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근데 있습니다. 국회에 요청했던 것은 국회에서 이 법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서른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이랑 50일 연장법을 해갖고 지금 내일 법안을 모레 올린 상황. 자, 제가 이거, 요청하는데 나올 것 같아요. 현역 국회는 아니지만 바로 제가 오늘 물밑 작업 들어갔습니다. 예. 더불어입니다. 물밑 작업 들어갔고요.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나왔습니다. 재밌었다며. 재미도 있었지만 진짜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전직 검찰총장이 나와서 쭉 얘기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특검이 하려고 했던 수사 30%도 못했다. 그렇죠.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 딱 그러면서 특검을 보면서 후배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서 본인도 자부심을 느꼈다. 멋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판에 대한민국 검찰 권력의 개가 되지 마라. 이번에 특검이 권력의 눈치 안 보고 국민의 검찰로서 하니까 얼마나 유능했냐. 얼마나 국민들한테 칭찬받았냐. 멋있다. 대한민국의 검찰. 젊은 검찰이 앞으로 정치 검사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예. 특검 연장의 필요성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보면 80% 특검 연장해야 된다 하니까. 문제는 가능하냐 못 가능하냐인데, 자, 황교안은 거부한다고 일단 가정하고요. 가정하고 국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직권상정 문제가 있죠. 직권상정 아니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직권상정을 해서 예. 처리하면 되는데, 예. 이 또한 어쨌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죠. 예. 근데 결국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1차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무상 원내대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은 원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속을 안 원할 수도 있어. 그러나 안 원한다는 것이 알면 본인들이 더 대중적 질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도 원하죠. 바른정당 돌았었다고요. 예, 일단 돌았었죠, 그렇고 완전히. 바른정당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그렇지.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려면 특검 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JTBC 팩트체크 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직권상정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 새누리 협조가 없으면. 그런데 새누리 의석이 지금 100석도 안 돼, 94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하면 되나? 그냥 하면 표로. 돼요. 야사당 무소속 다 3분의, 합의하면 3분의 2죠? 200석이 넘어요. 직권 상정만 하면 본회의 처리만 하면 그렇죠? 돼요. 네. 가능한데 왜 이게 안 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예. 그렇게 테러방지법 때도 국가 근데 비상사태라고 그때 했잖아. 코에 고는 코골이지 뭐. 그러니까 그게 연장된다고 해서 뭐 이 지금 그 헌재나 뭐 이런 거는 관계 없는 거죠. 특검은 특검대로 그냥 그렇죠. 가는 거고. 관계가 특검을 없습니다. 연장하는 것은 네, 내가 이제 키워드 분석 때 아니, 하지만 우리 선거 치러야 되는데. 살짝만 제가 말씀드리면 특검이 2월 28일 끝난다. 그러면 3월 9일 날 탄핵이 되더라도 특검이 없어지잖아요. 그 자리를 지금 검찰로 검찰 가죠. 넘기잖아요. 황교안이지. 이거. 지금 검찰 라인은 다 황교안. 박근혜, 황교안 라인이에요. 우병우까지. 예. 그러면 피해자 구속영장 신청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질질 끌겠지. 근데 특검이 연장된 상태에서 탄핵에서 인용이 되면 대통령직이 잃는 순간이잖아요. 바로 데리고 가죠, 그럼 특검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죠. 서울구치소로. 그럼. 그래서 이 특검 연장 한 되게 달이라도 중요하네.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 신분에서 이탈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죠. 예. 최순실하고 한 방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방에는 못 가요. 독방은 하나밖에 근데 없어.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이 사인을 할 것도 같아요. 지가 바보가 아니라면. 왜냐면 이게 황교안이 사인해주면 30일 연장이잖아. 예? 그런데 이거 국회에서 낸 법으로 통과하면 50일 연장이야. 그런데 한번 저는 사실 승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한다면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30일이면 끝난다 했는데요. 사실 30일 승인을 해도 만약에 더 부족하잖아요. 그럼 법도 바꾸면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은 박근혜가 회생되기가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걸 지금은. 황교안도 알 거예요. 알면은 지금 지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케이스야. 그렇죠. 이 순간에 정치인이라면 그럼.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서 이걸 그럼. 못하는 것 같아. 네. 정치 초보의 다른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황교안 고란등이 한 15% 좀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그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등을 지는 순간 지지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좀 예상을 한번 해보고. 손수호 변호사, 네. 정치해야 되겠어. 정치적 자질이 충분해요. 네. 아주 예리했어요. 아니, 새누리당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 조치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지지율조차 유지를 못해요. 근데 이 황교안 씨가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의 생리가 안전한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랑 바른정당으로 갈라지지 않았으면 손면이 얘기했던 그게 맞아. 그런데 지금 새누리랑 갈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반밖에 못 먹어 황교안은. 그치. 나가도 그런 눈치를 다 볼 거란 말이야. 어차피 내가 깨질 거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바보가 아니라면 안 나와야지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나와도 안 되는 걸 알면. 그렇죠. 그치? 최동욱 전 총장 주장은 지금 20명이 70일 한 거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이 여러 가지 복잡성이라는 거 중요도를 봤을 때 40명의 특별 검사가 1년간 해야 될 사안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네. 부족한 거죠. 자 그리고 예. 그러나 황교안 고란대행이 과연 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것이냐. 이거를 황교안 고란대행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판단을 지금 하고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결정해가지고 시키는 거 아닐까요? 황교안 고란대행이 과연 대통령의 뜻을 물어보지 그럴 수도 않고 있지. 하거나 자주 전화한대잖아. 네. 거의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자주 만나고 자주 그래서 전화한다고. 황교안 고란대행이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특검 연장안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제가 예언합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제 예언이 틀리면, 제가 기분 좋아서, 예언이 틀렸기 때문에, 네. 손수호 변호사께 네. 술 사겠습니다. 저 술 잘 못. 예언이 틀리고서, 다른 거 기분 양고기. 좋아서 술 사는 거예요. 양국이. 아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의견이 갈렸잖아요. 어, 황교안 출마요? 나온다 출마 안 예. 나온다. 근데 황교안이 대통령으로 만약에 나오면 최순실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황교안은 없잖아요. 네. 이게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 대행이기 때문에 그럼, 내부 많이 고발자도 있죠. 안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런데 나오는 순간 네. 툭 나올 수가 있다니까. 사방에 안 걸린 데가 그럼. 없어. 아, 그래요? 아니 다 걸렸는데 한 교만 안 걸릴 수가 그렇지. 있겠나? 생각해봐요. 그렇지. 모든 지금 지난번에 나는 뭐라고 예언했었죠? 요즘 예언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안 나온다고요. 출마 안 한다. 출마 안 한다고. 네. 네, 저희 손손 남매는 출마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나온다고 예언을 해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요즘에는 정말 예언자로서의 그 스킬도 생긴 것 네, 같아. 네. 내가 저기 끝에 얘기했어라고. 대단하다. 예, 한 50% 예언 그렇지. 적중률 이거 대단한 그렇지, 거지. 그렇지. 리스크 해칭을 하시는군요.